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개정안에 대해서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죠. 지금 영업점으로 발령받아서 부부장 승진했다면서요. 네, 지점이니까 이제 부지점장. 부점장 승진해서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3주 됐고요. 3주요? 네. 대출 신청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네.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기업이든 사업자든 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압구정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좀 싸게 줍니까? 뭐 최대한 싸게 해야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총평, 전체적인 골자는 뭡니까? 뭐 민생에서부터 뭐 서민경제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쪽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 관련 내용 세법 개정안이 예전에 보면 22년도, 21년도 쭉 항상 많았습니다. 네. 규제가 많을 때든 규제가 풀리는 때든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이 있었었는데 이번 전체에서 총평 핵심을 요약하면 부동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규제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요.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풀리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취득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그 2023년도 초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연초에 할 때 네. 그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도 완화를 좀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추가 완화, 한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추가 완화도 검토를 한다든지 분양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 세율을 조금 네. 더 완화해 준다든지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증여세의 과세를 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들이 완화 쪽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완화 부분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계속 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중에 하나가 이게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거 좀 도움을 받거나 또 전셋집을 얻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장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면서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골자는 뭡니까?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우선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원래도 부모,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 줄 때는 네. 그것이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원래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를 성인은 해주는 게 성년 기준으로 네. 5천만 원 해주는 게 전부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너무 적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돈이 5천이라는 건 너무 작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더라도 지금 자기의 자력만으로 내 집을 심지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할 때에도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5천만 원의 공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이것이 한 원인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출산율 떨어지죠. 그렇죠. 나비 효과가 크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겠다라는 방향에서 일반적인 공제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해서 앞 뒤로 한 4년간 동안이라면 이때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 기간 동안에 결혼 그 증여를 추가로 해주는 것은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니까 공제를 좀 넓혀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1억까지 공제를 추가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1억까지. 네, 그러면 뭐 종전에 5천만 원 포함하면 1억 5천이 되는 거네요.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까지는 큰 증여세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억 5천이라고 하면 최근에 물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데요. 다만 결혼이라는 건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는 거죠. 양쪽에서 받으면 그렇죠. 3억? 양가가 각자에서 1억 5천씩 받는다면 3억까지도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점에서 또 논란이 많아요. 그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계층이 다소 좀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를 좀 세금 부담 없이 하시는 걸 통해서 네. 자녀분들 결혼을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서두를 수도 있을 거고요. 결혼 자체를 금전적인 부담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면서 물론 지금 이제 이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약간 좀 다른 논의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결혼할 때 결혼 증여 자금이 아니고 출산할 때 그때 자금을 1억으로 해주자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이든 아니면 출산이든 가능하면 그 계층과 상관없이 다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결혼을 전제로 할 때는 추가로 증여를 세금 부담 없이 하는 걸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궁금한 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왜 유독 증여 상속세율이 높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정서적으로 그럴 때는 좀 세금을 세게 매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논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쨌든 상속이나 증여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좀 높다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맞는 제도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예전 기준으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약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도 절반 정도, 50%면 절반이죠. 그렇죠. 절반 정도의 네.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내야 되는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학계에서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체계를 좀 상속증여세 체계 자체를 세율을 포함해서 큰 폭에서 개편을 논의가 있었다가 이번에는 감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역시 세법 개정안에서는 빠졌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은 계속 인식이 합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는 즉 세율을 줄이든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과세 체계를 완전히 바꾸든 이 논의는 역시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를 안 내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캐나다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증여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혼인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전후로 1억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증여는 1억을 초과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율을 조금 더 대폭 낮춰줘서 혼인을 조금 장려하고 출산을 좀 장려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 증여세율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두 번째예요. 2등이죠. 네. 일본이 55%인데 대한민국은 50%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결혼할 때는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 출산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좀 대폭 낮춰서 조금 자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출산율이라든가 결혼을 많이 할수 혼인율을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이 세금 아예 없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건 출산율. 네, 결국 그 출산의 전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당장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1억 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